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된 가짜뉴스.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3명의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북한 억류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직장인이 일터와 교회에서 유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사망자가 수천 명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긴급 구호 봉사에 나섰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슬라웨시 지역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는데요. 한국교회의 작은 도움은 삶의 터전을 잃은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북쪽에 위치한 술라웨시 섬에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계는 이에 발빠른 대응으로 구호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활동 중입니다. 숙소 같은 곳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것을 살 곳이 없어서 현지 사람들은 지금 물 한 병만 줘도 그것으로 굉장히 고마워할 정도로 지금 어디 구호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전화선 등 현지 인프라 파괴가 심각해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마다 적극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생존한 이재민들을 위해 쌀과 물, 계란 등 영양 공급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NGO 단체들도 속속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긴급 구호 자금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 아동 보호센터 운영과 구호 물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와준다는 사실이 다시 살 소망이 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구조의 어려움으로 피해 상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생명을 위해 내일처럼 아파하고 돕는 한국교회의 섬김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기독교계 안팎으로 가짜뉴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 문제. 교계에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분별하는 힘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짜뉴스 판별 어떻게 해야 할지 유남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최근 한 보수 기독단체와 인사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한겨레 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발 가짜뉴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특성상 SNS 대화방 등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통되며 확산돼 왔습니다. 선거철 기독교인 채팅방에 쏟아지는 후보들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루머는 가짜뉴스의 온상이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거짓 뉴스도 많았습니다. 급진 이슬람이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24시간 안에 죽인다는 내용이 교인들 사이에 긴급 메시지로 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이 스스로 허위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진실인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워낙 진짜 뉴스처럼 퍼지니까. 그렇다면 너무 쉽게 어떤 정보가 설령 진짜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다른 보도나 정보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의 진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언론 전문가들은 먼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2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놓고 비교하며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 해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로 사실관계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라 해도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왜곡하고 부풀려 번역하거나 엉뚱한 제목을 붙여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지, 내가 다른 사람 신앙에 이익을 끼치는지 오히려 불편함이나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너무나 정말 무책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또 무책임한 유통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독자들의 꼼꼼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엔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 중엔 3명의 선교사도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사역하던 김정옥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제가 국경을 넘어오면서 가지고 온 지면은 성경책, 교육교재, 여러 가지 기독교 책들과 김 선교사는 2008년 압록강변에 위치한 중국 단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나 의약품을 나눠주고 탈북을 원하는 주민들을 제3국으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모시고 그 위험한 일을 이제 직접 하셨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그분들을 돕는 쉼터를 운영을 초창기에 했습니다. 북한은 국정원 첩자가 평양에 들어왔다며 김정옥 선교사를 체포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김 선교사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5년 넘게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회담 후에 그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그 시민, 그 억류자에 대한 것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서 김 선교사를 비롯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6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3명은 선교사, 나머지 3명은 탈북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정상회담 등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는 약간 말씀드리기 어렵고 생사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특별히 확인된 건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던 주동식 후원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핍박을 받는 북한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선교사의 마음을 남한 성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일터에서 신앙 지키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터를 사역과 선교의 장으로 삼기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돼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터와 교회가 어떻게 교차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목회자와 신학생, 직장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크리스천들이 교회와 일터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경계를 허무는 이중직을 다뤘습니다. 목회자들에겐 목회의 장과 일터를 겸비하도록 돕고 평신도 직장인에겐 일과 일터 자체를 사역과 선교로 여기도록 시대의 요구에 함께 도전하자는 겁니다. 일과 신앙이란 주제로 강의를 전한 레이창 목사는 사람은 평생 많은 노동을 하고 직업을 바꾸지만 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며 일터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see, oftentimes we think meaning is correlated to how much money we make. But meaning does not come from what we make. Meaning comes from what we do. Because God created work to be meaningful. 통계를 보면 미국에선 평균적으로 평생 7번 직업을 바꾸고 미국인의 71%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창 목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일 가운데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Your work must be done for God's glory, not yours. That's why when we serve other people, we receive more meaning because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특히 노동의 강도가 전 세계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선 직업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일터와 교회를 넘나드는 유연하고도 사명감 있는 자세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컨퍼런스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8일부터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여성들이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일각에선 한 번에 많은 양의 생리대를 가져가는 일명 싹쓸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는 서울 여성플라자, 서울도서관, 구로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화장실 10곳에 비치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0월 둘째 주, 서울시 사업에 함께하게 된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공공화장실에 찾아가 자판기를 이용해봤습니다. 비상용 자판기는 무료형과 코인형 2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판기 유형은 각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무료형은 레버를 돌리면 바로 생리대가 나오는 방식이며 코인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투입구에 넣어야 생리대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측은 급한 사람이나 저소득층 청소년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한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그 무료 생리대 사업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한 발 앞서 지난 9월 지하철 창동역 공중화장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무료 자판기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여성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친구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많이 고생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공중 화장실에 생리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공중 화장실 위생 담당자를 비롯해 일각에선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막 급할 때 아가씨들도 그렇고 저걸 하나씩 쓰면 좋은데 저게 밤에는 막 술 취해갖고 막 빼고 난리를 치는데 저게 그대로 남아있을까 싶어요. 구티비 취재 결과 현재까진 생리대 남용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희주쇼가 주일학교 프로그램 완간을 기념해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말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에게 보급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바로 한글날인데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세종대왕이지만 한글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건 1913년 주시경 선생 때부터입니다. 조선시대 언문이라 불리며 한글이 무시받던 시절 주시경과 같은 기독교인들은 한글의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한글 교육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했던 주시경 선생의 노력은 우리 가슴에 빛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민간인이 만든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대한국어문법을 발표했죠. 또 미국인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를 집필하고 국문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도 소설 철로역정을 번역하고 한영자전을 출간했는데요. 이처럼 당시 교회는 한글로 된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출판하고 보급하며 한글의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우리말을 더욱 바르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친구들, 다 일어나서 나를 따라해봐.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희주쇼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완간을 기념합니다. 500여 편의 성경 애니메이션 영상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희주쇼 주일학교는 3개의 프로그램, 총 9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달합니다. 희주쇼는 지난 8년간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기독교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희주쇼는 앞으로 성경 애니메이션을 번역해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식은 경기도 수원 중앙교회가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위해 마련한 예담 공감에서 보내왔습니다. 예담 공감이 청년들과 함께 공감 플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은 청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8월 말부터 준비한 이번 플리마켓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성도와 주민들이 참여해 의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등을 나누고 수제 먹거리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예담 공감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명성교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남북한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화미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BC PD수첩이 명성교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와 관련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은 9일 방송에서 명성교회가 8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금액의 이 비자금을 김삼환 목사와 재정 담당 박모 장로 2명이 특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또 명성교회가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1,600억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비자금과 함께 불필요한 규모의 부동산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이후 명성교회는 800억은 비자금이 아니라 큰 규모의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며 예장통합총회도 이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에도 교회 수양관이나 장학관, 지교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교회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치 재산을 대물림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18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간 오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기도회엔 국내외 90여 교단과 만여 개 교회, 약 35만 명의 성도가 동참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22개 지역을 분할해 21일간 하루씩 해당 지역을 중보하는 기도 합주회는 다니엘 기도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예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기도회는 저녁 7시 중보기도로 문을 엽니다. 이어 송정리, 소울싱어즈를 비롯해 각 교회 찬양팀들이 어울린 다양한 문화 공연과 찬양 축제가 마련됩니다. 기도회는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를 비롯해 김태훈 선교사, 가수 션, 본죽 최복희 대표, 구경선 작가 등 강사들이 매일 저녁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모인 헌금은 소외 이웃과 선교사, 목회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한반도 평화 기조에 따라 남북한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에선 해방 이후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 창작 작업을 해온 작가들의 서로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영향으로 추상적 표현이 많은 한국과 달리 북한 작품은 사실주의에 기초해 북한 체제의 사상과 예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한 작가의 작품 중에선 103세란 고령의 나이에도 현역 작가로 활동하는 현대회화의 거장 김병기 작가의 성자를 위하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성령의 빛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백남준, 이목상, 민정기 등 남한 작가 90여 명, 리석호, 리쾌대, 길진섭 등 북한 작가 40여 명의 작품 120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를 주관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통일을 향한 작은 출발이지만 전시 자체가 주는 메시지의 의미는 크다며 전시회를 통해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손끝으로 우리 그림의 아름다움을 만지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촉각 명화전은 고구려 벽화인 무용도와 수렵도, 김홍도의 벼타작, 신윤복의 미인도 등 총 11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한국화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한지와 철원단 등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작품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재로도 활용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촉각교재 제작팀 이지연 미술점역사는 이번에 전시된 민화를 통해 당시 서민들의 생각과 문화를 함께 배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중섭, 박수근 등 근대 한국 작가들의 생애를 들어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11월 2일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집 안전한 배움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활동집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활동집을 통해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학교와 마을을 돌며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는 장소 확인하기, 학급 헌장 만들기,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들의 고민 들어주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학급 설문조사지, UN 아동권리협약 등이 함께 수록됐습니다. 유니세프 이기철 사무총장은 전 세계 중학생 또래의 절반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다며 유니세프는 학교 폭력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YWCA 연합회와 광주 YWCA가 여성 평화 순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진행된 순례 행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이어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22년 백두산 정상 순례를 목표로 하며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지리산 순례엔 해외 동포와 탈북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아동에게 게이 러브레터를 쓰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뷰스라치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화 속 왕자가 남자 하인에게 청혼하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쓰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수용과 존중의 문화를 가르치려는 것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 교육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위안부 국제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 중 성폭력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영화제를 통해 알려 교훈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영화제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9편이 출품됩니다. 한국에선 조정래 감독의 귀향, 이승연 감독의 애움길 등이 영화제에 오릅니다. 스위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 성애자는 평생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14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유럽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 성애자의 취업과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스위스에선 어린이나 장애인을 성폭행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최장 10년간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살인과 마약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적용되던 사형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리우 부익형 총리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다만 사형을 기다리던 죄수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현재 1267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최근 10년간 35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